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6월 15일 그 이슈 체크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네요. 너무 안 좋은 뭐 정도를 떠나서 데미지가 너무 큰 것 같고, 지금 오늘 뭐 국내 증시 혼자 그냥 폭락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답답한데 참 언제 이게 좀 바뀔지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먼저 오늘 좀 해드릴 거 좀 몇 개만 봐드리고요. 오늘 뭐 게임주도 요새 안 좋은데 이제 주요 게임주 신작 일정 업데이트 자료가 하나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화물연대 이제 파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이쪽은 철강입니다. 철강 업종에 대한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평택 3사 공장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마케팅 후기를, 그러니까 삼성증권 황민성 연구원이 미국 출장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후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 그거 이따 한번 설명드리고,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벤젠 스프레드, 이게 아마 하나솔루션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뉴스 같은데, 벤젠 가격이 워낙 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이제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님 자료가 좀 있는데 제가 좀 핵심만 하나만 뽑아봤고요. 하이브 주가 안 좋았고, 한라 건설사죠. DLNC도 건설사, 그리고 오리온, 오리온은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M2i 아시죠? 그리고 삼성 SDI, 요런 이제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오늘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참고로 제가 어제 좀 죄송한 게, 어제 제가 원준 있잖아요. 원준이 저는 뭐 펀더멘탈로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무상증자 루머가 좀 있었나 봐요. 아까 제가 저기 와이스트리 갔다 와서 이제 김정은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수주나 이런 거 기대감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도 해봤는데, 어제 갑자기 급등하길래 느닷없이 만약에 이게 무중으로 저렇게 올라간 게 사실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하고는 무관해요. 물론 좋은 뉴스긴 한데 기업의 가치의 변화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중 같은 경우는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일단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런 재료로 오늘 안 올라갔어야 돼요, 사실. 저 오히려 후유증이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기업 가치와 좀 무관하게 지금은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좀 이런 얘기 잘 안 해드리잖아요. 근데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고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당사 보고서니까 바로 보여드리면 그 게임 업종, 저희 성종화 연구원님이 게임 업종 담당하시는데, 뭐 각 이제 사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NC 같은 경우 신작 일정이고요. 올해 4분기에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성장성이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펀더멘털은 좋아요. 그래서 4분기에 그러니까 4분기에 신작 다수 나오고 내년에도 실적이 이어질 것 같다. 그 내용이고, 넷마블은 올해는 이익이 좀 감소할 것 같다고 했고 내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넷마블 물려 계신 분들은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올해 연말에 프로야구 2022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나 봐. 신작 일정이 이미 나왔고 골고루 나오는데, 기대 신작은 하반기에 있다고 해요. 내년 이익을 기대하는 것 같고, NHN도 올해는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성장성이 나올 것 같고, 신작 게임은 올해 3분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어떤 이것도 내년이 좀 좋아지는 기업이고,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은 견조한 것 같아요. 올해도 고성장, 내년에도 고성장.
그 최대 기대 신작 우마무스메가 이제 6월 20일 날 런칭을 하게 되고, 기대 신작들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W 게임즈도 올해는 실적은 별로 좋진 않은데 이미 반영했고 퍼 6배밖에 안 되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좀 개선되긴 하는데 내년이 중요하다. 컴투스는 올해 아마 10월 달에 요게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죠. 서머너즈와 클로니클 글로벌 출시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흥행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있으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컴투스 홀딩스는 이게 좀 그걸로 많이 갔었죠, 예전에 NFT로.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적자고요, 하반기 흑자는 예상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펄어비스는 이제 올해 말에 요게 제일 큽니다. 붉은 사막. 그래서 실적은 크게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근데 저 붉은 사막이 성공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주가는 다시 레벨업 하겠죠. 그거를 좀 요런 게임사별로 신작 일정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제 어쨌든 예, 끝냈죠. 뭐 완전 합의까지는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화물연대 파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고, 현대 기아차 생산 차질은 한 5,000대 정도, 요 정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양호할 뭐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1.5% 정도 판매 손실. 2분기는 어쨌든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급 부족 해소 되고 있다. 예. 그리고 현대 기아 글로벌 도매 판매인데, 이게 보면 현대차, 기아거든요. 꾸준히 늘죠. 예. 이건 국내 공장 판매는 좀 정체돼 있고, 국내 쪽은. 근데 도매 글로벌 쪽으로는 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고, 철강 쪽도 이제 화물연대. 근데 이 철강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 파업을 해도 그렇게 큰 뭐 리스크는 없었어요. 왜냐면 원재료도 이미 어느 정도 쌓아놓고 있었고, 해상 운송 통해서 원재료를 받아놨고, 포스코홀딩스는 좀 그 일부 냉영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죠. 다른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출하된 재고는 야드 내에 적재를 해가지고 대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영향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 출하량이 감소하는데 아주 막대한 피해를 뭐 입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 파업이 종료됐으니까 정상화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철강 가격이 수요 부진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기대할 만한 건 중국이 이제 전면 봉쇄를 해제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좀 앞으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싸죠. 퍼가 3배, 4배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명확한 상승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키움의 박유한 연구원이 삼성전자 평택 3사 공장 투자 이거 확대한다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연초 계획 대비 이제 좀 지연은 됐지만 투자 규모는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그래서 평택 3기입니다. 2분기에 낸드는 장비 발주해서 이제 3분기에 들어가고, 디램은 이제 3분기부터 발주하고요. 4분기에 입고돼요. 그럼 4분기에는 반도체 장비에서도 실적 좋을 수 있겠죠. 이걸 유치할 수 있는 거죠. 파운드리는 역시 비슷하고 4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평택 4공장도 들어갑니다. 네, 삼성이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반도체 소보장은 중장기 사이클은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낸드가 200단 이상으로 고단화. 이 고단화하면 무조건 생각나는 게 솔브레인이죠. 식각해야 되니까. 에칭, ALD, 원자증차.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에칭에 들어가는 식가액도 역시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근데 이제 여기는 요렇게 좀 적어줬어요. 솔브레인, TCK, 워닝 머티리얼즈, 동진, 파크, 에로티 백큐, 원익 IPS, 유진테크. 이제 각 애널리스트마다 좀 선호하는 기업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요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증권의 황민성 연구원님이 아마 미국 이제 세미나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미국은 리오프닝을 체감할 수 있었대요. 일단은. 예. 그리고 투자들이 지금 주가 급락에도요, 아직 바닥이라 확신을 못 한대요. 경기 하락에 대한 이제 침체, 이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향후 주문을 줄여갈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업황이 바닥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2분기에 디램 공급사들이 10% 중반의 출하 증가를 제시했지만, 예, 3, 4%는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중국어 모바일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10% 정도의 출하 성장이 예상되지만, 예, 그 제일 핵심은 서버, 이 하이퍼스케일이 서버예요. 서버. 이 서버 주문 감소에 대한 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에서는 공급 제한으로 수급 압박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심리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급락해 버렸잖아요. 뭐 어떤 얘기도 안 통해요 지금은. 그리고 투자는 좀 공격적인 투자 지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거 반도체 경쟁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많았나 봐요.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된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이게 디램과 낸드도 마이크론한테 이제 뒤지는 것 같고, 파운드리는 수요를 부진한 건 뭐 예전부터 알려진 내용이고, 예, 근데 예전에 삼성증권의 황민석 연구원이 자료에서 적었지만, 이걸 너무 우려만 하기보다는 결국 이 원인은 EUV 때문에 그러거든요. EUV 공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워요. 예, 이게 퀀텀 점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쟁자 앞서려고. 근데 경쟁자들은 이제 리스크 안 짊어지려고 옛날 공정으로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얘네가 앞서가는데, 지금 이렇게 앞서가요. 근데 삼성은 이제 퀀텀 점프를 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가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느린 거죠. 오히려. 네,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래서 EUV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할 필요는 크진 않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쨌든 있는 그대로 보니까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잖아요. EUV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파운드리 수율은 늦더라도 뭐 문제 없다, 따라가면 되는데 메모리가 좀 걱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여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IT가 크게 하락할 거로 생각하는 투자는 많지 않았는데 저평가됐다는 건 모두 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삼성전자를 싸게 보는 건 맞는데, 문제는 왜 매수를 안 하냐면 자사주 M&A 이런 것들, 장기 계약, 장기로 디램 공급 계약하는 거, 이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액션을 해주길. 그러니까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사주 매입 좀 해라. 자사주 매입. 어차피 M&A 지금 당장 안 나오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도 하면 외국인이 주식 안 사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좀 답답해요. 예, 아무튼 그리고 모든 IT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폰 수요는 정말 중요하죠. 부정적인 뉴스만 지금 나오고 있고, 하반기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래서 수요를 3%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중국 때문에, 중국과 경기 때문에. 예, 그리고 중국과 동유럽에서 교체주기 4년까지 상승하면 1년 만에 20% 이상 하락한 거는 근데 비정상적인 사이클이래요. 지금이 이렇게 꺾인 게.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데이터 확인. 상해 봉쇄가 풀리면서 데이터를 체크할 필요는 있다. 진짜 개선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의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하더라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회복할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최악은 지나가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도 이게 AR, VR 기기,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어떤 기술 기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장기 투자의 마음이 돌아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마케팅을 해본 결과 AR, VR 기기 작년에 뜨거웠잖아요. 막 기대감. 자동차 카메라. MC넥스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관심이 식어버렸어요. 작년에 좋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 세코닉스, MC넥스 다 좋았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그렇게 좋을 때 냉정하게 좀 줄이는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언젠간 하겠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스마트폰을 더 수요를 보는 거지 AR, VR 뭐 이런 기기까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기기가 지금 당장 나오겠습니까? 24년은 돼야 되고요. 예, 테슬라 자동차용 카메라도 24년이에요. 성장하는 거. 성장은 해요. 방향은 맞는데 시간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애플 VR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것도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반도체 지금 너무 최악인데, 삼성전자의 이벤트가 뭐가 따로 발생하든가, 자사주 매입이나 M&A 같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반도체가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VR, AR도 아니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살아야 된대요. 일단은. 그러니까 서버가 지켜주는 가운데, 스마트폰이 다시 살아나지면, 특히 중국이. 근데 중국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확인만 되고, 또 9월 달에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린다면, 예, 삼성 뭐 전자라든가, 또 여기 삼성 전기도 써있네요. 그죠? 전기는 당연히 스마트폰에 영향을 주니까. 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 회복이 비록 단기적인 아이디어지만 주가에 반영될 정도로 삼성전기 주가 멀티플에 반영된 기대감은 너무 낮다. 그죠? PC는 좀 꺾였대요. 우려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미국에 오프라인 출장을 다녀왔고 리오프닝은 시작됐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살아나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우려감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고, 다만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발 좀 했으면 좋겠네요. 경영진분들이 이렇게 좀 주가 급락하는데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사회에서 좀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돈 많잖아요. M&A를 꼭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젠 스프레드는 많이 올랐다고 지금 아까 이거 보셨죠? 이게 벤젠 스프레드예요. 벤젠 재고가 없나봐요. 요게 하나솔루션 좀 자회사 통해서 일부 하거든요. 정유회사들하고. 그래서 벤젠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 지금 메리츠의 김종성 연구원님은 18개월 동안 반도체 공급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차량용이 4월부터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는 정상화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올해 말이 더 중요한 게, 이제 공급이 정상화 됐을 때 공급 과잉이 나올 수도 있대요. 수요가 둔화되면. 그러니까 차가 안 팔리면 공급은 이제 늘잖아요. 그럼 공급 과잉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될지, 수요는 계속 좋고 공급까지 늘어나는 그림인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반기에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을 하는 걸 가동을 개시하니까 공급은 늘겠죠. 그럼 이거는 부품주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아를 제일 좋게 보시더라고요. 기아를 여전히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 자, 기업으로 넘어가서 오늘 하이브가 정말 어제 저도 저녁에 봤어요. 저녁에 밤에 이게 보는데 뭐 BTS 뭐 갑자기 뭐 은퇴설 뭐 아니면 뭐 활동 중단설 막 이런 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만 뭐 은퇴 그런 건 아니고 개별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이홉. 죄송합니다. 제호흡이 아니고 이거 바꿔야죠 바로.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잠시만요. 네. 제이홉의 이제 솔로 앨범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가시화 됐다고 하는데, 예, 근데 해체는 아니에요. 예, 그건 분명하죠. 해체는 아니고, 또 오늘 하이브에서도 긴급하게 좀 뭐 언론 보도를 했나봐요. 뭐 그러니까 단체 활동 안 하는 거 아니다, 한다.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고민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예전처럼 완전체로 활동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느낀 거는. 네, 어쨌든 당사의 추정이기에 이거는 어쨌든 군입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냐, 이런 추측이에요. 이거는 이 애널리스트 분의 일부 추측이지만, 그래서 당사의 추정이니까 뭐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보고 있고, 주가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22년도 실적 추가형
좀 불가피한데 23년 전원 입대 가정하면 실적 추정치는 내려야 되는데, 다만 솔로 앨범이 좀 만회를 해주면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 BTS 실적 공백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23년도 영업이익은 2천억, 내후년은 3,700억 정도. 그래서 PER 30배 적용하면 20만 5천 원이고,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주가 싼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하이브도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좀 비싼 것 같다, 그죠? 많이 언급을 드렸죠, 상대적으로. 아니 근데 비싸긴 비쌌어요. 막 50배 60배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도 안 비싸, 그러니까 싼 게 아니에요. 워낙 고밸류를 받다 보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뭐 하이브를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BTS 공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뭐 개인 솔로 앨범 활동은 할 것 같은데 완전체 복귀가 과연 될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군입대 문제도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2년간 어쨌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BTS 의존도가 탈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이브 주가 올라가려면 이제 다른 그룹들이 잘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룹들이 잘해줄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가 오르기를 위해서는 이제 BTS보다는 이 아우들이죠. 밑에 있는 동생 그룹들이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걸 기대하면서 주주분들은 조금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는 이제 건설사인데 목표 주가 9,000원이고요. 수주 잘 되고 있고, 부천 소사역 주상복합 사업도 잘 됐고요, 청약이.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제 자재값이죠. 그래서 2분기도 지금 이런 여파가 좀 있대요. 거기다 화물연대 파업까지. 다행히 요건 이제 끝났죠.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의 악재는 좀 해소됐고, 주택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좋고, 주주가치 제고, 얼마 전에도 35만 주 자사주 취득 소각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주. 퍼 3배 싸죠. 그리고 DLNC는 목표 주가 77,000원. 또 너무 많이 빠졌죠. 수주 잘하고 있어요. 신규 수주 5조 원. 4, 5월 합산 수주가 1분기 전체 수주를 넘겨버렸고요. 플랜트 지금 국제유가에 올라가니까 플랜트도 해외 수주 잘 될 것 같고, 착공도 잘 되고 있고, 요게 좀 문제였지만 화물연대 파업도 끝났고, 그죠? 러시아 프로젝트는 변동 없고, 다만 이제 원가 부담은 있어요. 그 자재비 때문에. 요것만 이제 극복하면 되겠죠. 우려를 감안해도 너무 싼 거 아니냐, 요런 내용입니다. 그죠? 한라나 뭐 DLNC나 싸죠. DL건설이 최근에 며칠 동안 1조 수주 따내버렸잖아요.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죠? 요게 PER 차트인데 PER이 여기고요. 거의 뭐 역대급이고, PBR은 역대 최저. 그죠? 완전 바닥이죠. PBR로 보면. 오리온은 실적은 지금 어제 너무 잘 나왔고, 어제 한번 공시 보여드렸죠. 오늘 주가 급등해 버렸고요. 이 악세장에 PER이 11배밖에 안 됩니다. 오늘 올라서 이제 PER은 좀 올라갔겠지만 역사적 하단이고, 판매가 인상을 안 한 지역마저도 수익성이 괜찮아요. 제일 놀라웠던 게 중국하고 러시아죠. 그런 엄청 매출이 증가했어요. 이익도. 그 다음에 2분기 영업이익도 기대치 부담할 것 같고, 이게 근데 밸류에이션입니다. PER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 맞죠? 보이시죠? PBR도 여기서 실적이 딱 터닝을 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전혀 부담 없다고 하는 거죠.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이 터닝한다. 가장 좋은 케이스죠, 저런 게. 그래서 오늘 오리온 주가는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키움에서 오늘 목표 주가 올렸고요. 석유화학, 태양광 다 좋대요. 태양광은 특히 미국 증설도 추진하고 있고, 모듈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요새 가격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모듈 가격.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동사의 중국 셀 모듈이 판가가 40%,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있는 제품들이 지금 미국으로 잘 못 가잖아요. 규제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동사의 중국 셀 모듈이 미국으로 판매가 된다면 이게 판가가 40%나 더 비싸대요. 그래서 이익은 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고, 석유화학 부분은 실적 좋고요. 가성소다.
그 국내 1위고 이 가성 소다입니다. 태양광용 소재 EVA도 있어요. 요것도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벤젠 있죠. 요게 급등했죠. 그 회사가 여기에요. 하나토탈 에너지스랑 여천 NCC 여기 자회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BTX라고 방향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주로 정유회사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420 SK 이노베이션에 이어서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부타디엔도 3위. 이쪽이 다 좋아요. 여기 하나토탈 에너지스 방향족 스프레드 요게 올라가면 이게 마진이에요. 이익률 급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벤젠 가격이 급등했다 그랬죠. 벤젠 여기 하나솔루션 자회사 2등. 1위가 이노베이션이죠. 부타디엔 합성고무 원료입니다. 급등하고 있어요. 태양광 모듈 가격 오르죠. 여긴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미국은 올라갔죠. 전체적인 그림은 주력 제품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프로 보니까 명확하게 좀 보이시죠. 그리고 M2I는 이제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해봤던 거죠. 사업 보고서 보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많이 확대하는데, 오랜 기간 이제 외산 장비가 장악하던 그 시장에서 국산으로 대체를 해서 국내 1등이 됐고, 그리고 반도체가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23% 정도. 근데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사모펀드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57%. 2년 동안 보호해수인데 이게 7월에 해제된대요. 그러면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물론 안 팔겠죠. 뭐 최대 주주가 쉽게 팔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은 또 불안해할 수는 있어요. 그 변동성이 나올 때가 기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래서 지금 급할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M2I가 긍정적인 건 이익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매출액 추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점프하기 시작하죠.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를 고객사로 확보한 순간부터, 이때부터. 예. 지금 뭐 계속 늘어나요. 이익도. 그래서 M2I는 좀 본격적인 어떤 흐름이 좀 나와지고 있다 보시고, 요새 주가 좋죠. 근데 아무튼 그거 좀 염두에 두세요. 7월에 최대주주 보호해수 물량이 풀릴 수 있어요. 바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를 때 일부 비중을 좀 줄여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막 또 흔들린다, 그때 재매수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그건 이제 투자 전략과 관련된 아이디어니까. 그리고 삼성 SDI는 목표 주가 92만원 유지했고, 말은 많죠. 요즘에 말은 많은데 실적 좋다. 젠5라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비중 늘어나고 있고요. 바뀐 건 없다. 주가만 빠졌고. 근데 저도 놀란 게 PER이 20배밖에 안 된대요. 지금 21배 정도. 삼성 SDI는 되게 지금 저평가된 구간까지 오긴 왔습니다. 포 20배까지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공시 한번 보시면 오늘 나온 공시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또 자회사 그 수주공시를 좀 따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LNG선 여기 밑에 이제 요거는 이제 최강식 연구원님이 자기 텔레그램에 이제 올린 거 제가 캡처했는데, 요게 역사적 최고점이 척당 단가가 2억 5천만 달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2억 4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수주 잘 되고 있고,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NL은 아시죠? TNL. 예. TNL이 자사주 매입을 취득했습니다. 3.3%. 꽤 커요. 그래서 TNL도 좀 주가가 부진했지만, 예, 좀 자사주 매입 공시는 긍정적이고, 좀 많이 빠졌죠. 여드름 패치 만드는 회사. 그래서 요거는 좋은 어떤 공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쨌든 한번 보고서는 다 훑어드렸고, 좀 빠르게 한번 오늘 시장 거의 끝나가거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냥 정리 간단히 해드릴게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정말 힘들었고요. 정말 너무하죠. 오늘은 아시아 시장이 견조한 반면에 한국 나홀로 좀 안 좋아서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450도 깨버렸고 그냥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고 방어할 주체도 없는 것 같고요. 예, 해외 쪽도 지금 일본이 1% 정도, 대만은 안 빠져요. 중국은 오늘 올랐어요. 그죠? 예. 국제유가가 빠졌는데도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참 진퇴양난인 한국 증시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국면이고, 외국인, 그 원인은 외국인이죠. 외국인들 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아무도 받아주질 못하고요. 또 선물도 공격적으로 팔아버리고, 예,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뭘 파느냐? 삼성전자입니다. 전기전자를 그냥 끝없이 팔고 있어요. 그게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원숭이 두창을 뭐 전염병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국제보건기구에서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급등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 있죠. 뭐 갑자기 어떤 루머나, 아까 제가 원준도 그렇고, 요새 뭐 많이 올라갔던 기업 중에 공구음원인가요? 이 회사가 주가가 엄청 올랐대요. 보이세요? 이게 신규 상장 기업인데 무상증자 소식에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노토스도 그렇고 장도 안 좋고, 이 어떤 심리가 드냐면요. 그래, 이런 거 있어. 지금 내가 잘만 해서 여기 들어가면 지금 손해본 거 한 번에 다 만회할 수 있을 거야. 신용까지 써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서 저거 한번 승부 걸어보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뭐 저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드는 건 당연해요. 사람인상. 근데 결과 어떻게 됐냐? 망해요. 뭐 안 돼요. 하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시장은 언제든지 또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8만 원에 물렸어도 언젠간 회복될 수 있어요. 가치만 좋아지면. 근데 만약에 노토스를 여기서 물렸다.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무중이나 이런 재료 때문에 올라갔다.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주가가 올라가는데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런 거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정석대로 해주시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예. 절대 여기에 뒤늦게 동참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료주도 마찬가지. 저는 그건 꼭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자동차 쪽은 아마 파업 그 부분 때문에 좀 올랐고요. 다행히. 예. 손해보험 좀 빠졌고, 좀 덜 빠졌죠. 예. 편의점 회사들도 오늘은 조금 GS 리테일이 바닥은 다져가는 것 같고요. 은행주가 어제 좋았는데 이제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어제 JB금융지주가 어제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뭐죠 근데? 아니 도대체가 주가가 왜 저런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하고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금산분리 완화, 그러면 이런 은행주들이, 은행 회사들이 산업자본 투자할 수가 있어요. 핀테크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작용했던 것 같아요. 결정된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저걸 떠나서라도 뭐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다만 너무 변동성이 커지는 건 좀 우려가 됩니다. 음식료 쪽은 오늘 오리온이 1을 냈고 다른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료는 오늘 좀 빠지고요. 의류 쪽도 오늘 좀 많이 흔들리고, 진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그리고 다 빠졌어요. 다 급락이고요. 자전거 제일 많이 빠졌고, 하이브가 25% 폭락. 뭐 YG엔터부터 해가지고 JYP 빼고는 다 급락합니다. 지금. SM하고 JYP는 오히려 버티고 있고, 골판지, 조선기자재도 오늘 유가 급락해서 그동안 오른 거 반납하고 있고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 좀 말할 것도 없고, 예, 연일 폭락이고요. 여행 지금 갈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롯데관광개발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보고서는 소개는 해드렸는데 투자는 좀 그런 것 같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재무가 안 좋아요. 제가 사업보고서 다 뜯어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리오프닝이라고 해도, 예, 모두가 다 좀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광고 쪽도 오늘 안 좋고, 뭐 자동차 부품도 모비스 제외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다 폭락을 해버렸고요. MLCC는 버티다가 오늘 다시 무너지고 있고, 뭐 오늘 안 빠질 수가 없네요. 분위기가. 비철금속도 폭락. 네. 그 원자재 가격주 관련주들까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오늘은 뭐냐면 그냥 수혜주가 없고요. 그냥 증시 자체가 다 무너져요. 원숭이 두창, 무상증자 몇 개, 보험주, 자동차주 일부, 요거 제외하고는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장 상황이다 라고 오늘은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고,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할 건 전 뭐 이거라고 봐요. 결국엔 지금 뭐 너무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좀 하고 단순화 좀 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데 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좀 생각할 건 요건 것 같습니다. 단순화하자. 단순화라는 게 현상을 인지하고 향후 예측을 하고 기업의 전략을 세우기, 요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그래서 단순화 현상은 뭐죠? 지금 금리 올릴 것 같다. 미국이 0.75에서 1%까지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어요. 네, 긴축 리스크, 긴축 공포죠. 그 다음 물가 공포 지수. 근데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 요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은 3.5%까지, 올해 말까지 3.75%까지 금리 인상 계획이라는 좀 약간의 시장 예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린다고 해서 뭐 악재가 된다기보다는 지금 계속 주가에 이걸 녹여들고 있어요.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언제든지 유가가 꺾이면 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시고, 어쨌든 단순화 하셔서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이 현상 때문에 주가 지수가 급락하고 기업들이 급락하고 있어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언제 증시가 반등을 할까요? 이 요건들이 이제 바뀔 때. 네. 그건 뭐죠? 유가가 하락하고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는 시점, 아니면 뭐 그런 거겠죠. 그 물가가 피크아웃 보이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유가 하락이 언제 될지는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저 이벤트로는 유가는 7월 15일 사우디 방문, 네, 바이든, 요거 하나 있고, 그때 안 되면 뭐 기대할 거 없고요, 아직은. 근데 그때 되면 유가 급락하고 사우디가 합의를 해주면 유가 급락하고 일단 시장은 랠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안 되면 뭐 계속 어려운 거고. 그럼 두 번째가 물가 피크아웃. 물가 피크아웃은 올해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 물가가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좀 부진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률이니까 7, 9월까지는 아무래도 물가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작년 10월부터 물가가 확 올라갔어요. 작년에 이미 올라갔는데 올해 10월에도 고물가가 작년처럼, 그러니까 계속 막 8%, 9%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10월부터는 꺾일 확률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럼 주가는 그걸 먼저 선반영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희망은 좀 보인다. 물가는 언젠가 피크아웃 칠 수 있다. 요걸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요걸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현실화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라도 예상은 해봐야죠. 막연히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런 공포보다도 보고 있고. 그래서 연준도 저런 걸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조금 꺾여주고요, 저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 연준의 스텝도 조금 과도한 긴축에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장이 나올 수 있어요, 가을에. 네, 그래서 저도 6월에 기술적 반등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물가 피크아웃 얘기가 쏙 들어가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한두 달 또 미뤄져요. 미뤄졌지만 방향성은 바뀐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이 의미는 없지만 8.5배 미치잖아요. 싸요. 이건 뭐 팩트입니다. PBR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기대를 하는 구간에서 지금 뭐 포기하고 주식 다 던지고 이게 아니라 뭐 진짜 매수하기는 더 어렵죠. 그렇지만 막연한 공포심 느끼지 마시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는 물가 피크아웃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또 너무 낮고 그래서 리스크가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니에요. 절대 지금은. 예. 변동성이 큰 구간이지 몇 달 후를 봤을 때 지금 지수대 2600 이하 여기는 그렇게 리스크가 큰 지수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요걸 이제 하나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단순화하세요. 그러면 가을에는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 좀 6, 7월은 고생하더라도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면에서는 결국엔 이거죠. 다 버티기, 다 손절하기, 리밸런싱하기.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고 요건 삭제. 다 버티실 분은 그냥 버티세요. 나중에 뭐 2,700, 800 갈 때 하셔도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보다 좋은 건 요게 더 낫죠. 리밸런싱. 왜? 지금은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수요가 성장하는 산업이고 비싸지 않고 1년 후를 보면 괜찮을 기업이라면 리밸런싱 하기. 그러니까 이 반대인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인 기업을 정리해서 이건 직접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반도체 1년 후를 보면 나쁠까요? 수요가 계속 느는데 자동차 1년 후에 나쁠까요?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또 조선 기자재라든가 뭐 1년 후를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을 보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좀 시계를 길게 해서 좀 명확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싸든가. 건설주 완전 싸잖아요. 그죠? 싸죠. 음식료 싸요. 언젠가는 농산물 가격 꺾일 거고, 그죠? 음식료도 지금 못 가더라도 이런 기업들 있을 거고, 뭐 아까 건설주 말씀드렸고, 또 태양광 쪽에서도 수요 느니까 태양광 기업이라든가, 태양광에서 확실히 하나솔루션 괜찮죠. 이런 것들이 변동성 나올 때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실적 발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실적 보면서 리밸런스 또 그때그때 하면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 이마저도 모르겠다 하면 그냥 가만히 버티세요. 요걸 좀 생각해 주시면서. 근데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공부를 좀 하셔서 어차피 다 폭락했으니까 좀 더 나은 거,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걸로 좀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걸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아무튼 오늘도 좀 고생하셨고, 오늘 증시가 완전 급락을 했고 좀 어려운데 오늘 새벽에 FMC가 좀 잘 끝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좀 반등해서 좀 잘 마무리 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